네, 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의 손 시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3년 7개월이 됐습니다. 종전에 대한 희망보다는 지정학적인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사상 최대치의 국방비 지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방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유럽 방산에 집중하는 ETF 어떤 상품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을 되돌아보면 세계화 시대가 있었고 그 전성기를 지나서 무역 분쟁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무역 분쟁을 넘어서 지금은 탈세계화, 극심한 분쟁의 시기로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변화가 경제 트렌드를 넘어서 세계 안보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큰 트렌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유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위산업하면 유럽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 ETF는 방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10종목을 편입하는 ET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유럽 방산 기업들에게 집중하는 전략인데 실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방산 기업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100% 이제 방산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산도 하고 뭐 중공업도 하고 뭐 그런 기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의 익스포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방산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을 먼저 편입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방위비 관련 매출이 20% 이상 나야 되는 기업들을 먼저 뽑아내고요. 그 안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종목을 뽑아내게 되고 비중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비중 조절은 12개월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시가총액을 합해서 저희가 비중 조절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저희가 19.7%를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롤스루이스 홀딩스 14%, 그 다음에 BA 시스템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방산 기업들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평가됐다는 조금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우상향에 대한 신뢰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방산 기업들의 PER을 보면은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방위 산업이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주 절벽 리스크가 있잖아요. 수주 절벽 리스크가 일단 유럽 쪽은 정책적으로 최소한 35년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주 절벽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이스를 어닝 그로스로 나눈 PEG 레이시오를 보면 유럽 기업들이 1에서 1.5배 정도 되고요. 미국 기업이 2배 정도 되고 한국 기업이 1.5에서 15배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로스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 기업은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실제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방비 증대도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난 70년 동안 유럽은 방위비 지출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 이하로 내려갔었고 지금 2%대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2025년 5월 달에 나토에서 방위비 지출 금액을 GDP의 5%까지 상향을 하자라고 합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035년까지는 GDP의 5%까지 늘리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그 금액으로 보면 원화로 봤을 때 1,534조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전기차 시장 전체 규모가 1,800조 정도 됐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전기차 전체 시장에 이제 비견될 규모로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나 미국 방산 기업들에게도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유럽 방산 기업들만의 어떤 특화,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것인가요? 한국 방산 기업들만의 어떤 장점이 있고 납기가 빠르고 굉장히 믿을만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유럽도 유럽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듀얼 웨이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방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방산 기술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민간과 방산 쪽에 양쪽에 지금 동시에 이제 그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어떻게 보면 매출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R&D 비용을 결국에는 최첨단 AI나 사이버 보안 뭐 이쪽으로 이제 쓸 거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의 매출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듀얼 웨이 정책으로 민간과 방산 양쪽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60년 만에 유럽 내에서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유럽 내에서의 수요도 지금 감당하기에 되게 벅찬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공장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 공장 늘리는 물량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나토의 기준을 맞추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유럽 시장에 이제 캐파가 차게 되면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